남곽의 자기라는 노인이 책상에 기대 앉아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며 길게 숨을 쉬었습니다. 멍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인 안성자유가 옆에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몸은 마른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정신이 불 꺼진 재화 같아 보입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시는 모습은 전에 앉아 계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야, 아주 잘 보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장래 지냈단다. 장자 제물론 편에 나오는 모상아라는 표현입니다. 즉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나는 나를 초상치렀다는 말입니다. 장자 제물론은 남곽자기와 안성자유라는 두 가공인물이 펼치는 대화로 시작하는데 남쪽 성곽에 사는 자기라는 인물이 나를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상아에서 오와 아는 모두 나를 뜻하지만 오는 본래 면목의 나인데 반해 아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를 가리킵니다. 원래의 나와 만들어진 나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0살은 만들어진 나를 지우고 원래의 나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50살쯤 되면 대부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꿋꿋이 버텨왔으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달리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더라도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자녀가 집을 떠나기도 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50대는 여러가지 변화를 겪으며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관이 한꺼번에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인 50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 힘을 빼라. 20, 30대는 빨리 인생의 홈런을 치고 싶어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자신이 생각하는 온갖 것들을 손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열정이 넘쳐 있으며 화를 주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50대는 다릅니다. 자신을 통제해 나가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이러면 안 되지 라며 애써 웃으려 노력합니다. 공자는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지천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40까지는 주관적인 세계에 머물렀다면 50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경지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든 고수일수록 힘을 빼는 데 능숙합니다. 힘이 빠지면 의식이 균형이 써지고 질서가 잡힙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전체적인 맥락이 보입니다. 지천명은 속이 꽉 찬 제2의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2. 나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사고방식, 고정관념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 등은 전부 프레임에 의해 생겨납니다. 나이 50이라는 프레임을 두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하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올려다보는 하늘이 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름을 잠깐 살다 간 배짱이는 겨울이란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는 여름이 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프레임을 걷어버리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3. 인간 혐오 괜찮을까? 50년 넘게 살다 보면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성가신 존재야. 좌우지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하고 느끼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좋은 일 있겠나 라는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합니다. 몰리에르의 희곡 인간 혐오자의 제목을 빌려 말하자면 누구나 약간의 인간 혐오가 있다고 합니다. 50세가 넘으면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고 집단으로부터 조금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간 혐오라는 말을 들으면 성격이 삐딱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아 주위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 혐오도 성숙의 한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무리해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 오직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인생 반환점, 우리라는 틀 안에 나를 마구 집어넣기보다 자신만의 길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4. 50대 지루함과 친해져라. 지루해할 수 있는 능력은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없어지고 눈앞에 자유시간이 펼쳐졌을 때 인생을 즐기는 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루함은 50세가 넘어서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틀랜드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한 인생은 아니었다. 러셀은 지루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한 자극만을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실속 있는 지루함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지루함은 우리에게 잠시 쉬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안겨줍니다. 또한 지루함 속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각양각색의 정보가 무의식과 만나 배양되고 혼합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명작은 지루함을 이겨내고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인생 후반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 50 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네 이놈,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고? 그러자 끌려온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부모님을 봉양하고 처와 자식을 보살피다 왔습니다. 그래, 넌 사람이면 돈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일 말고 적선한 일을 말해보거라. 남자는 머뭇머뭇거리더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암만 이리저리 생각해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이를 보고 호되게 꾸짖으며 놈! 너는 살면서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대왕님, 저를 데려오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더 많이 풀었을 텐데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놈! 내가 이미 너에게 흰 머리카락으로 경보를 보냈고 얼굴에 주름살과 크고 작은 병을 주지 않았더냐?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불안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재산이 많지 않은데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50부터는 몸은 생각대로 따라와주지 않고 심한 경우 몸에 몰아닥친 급격한 변화로 인해 힘겨운 일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해도 9년 쓸 수 있는 것은 드뭅니다.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관리만 잘하면 이를 9년 가까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0이 되어 급격히 체력이 쇠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은 병의 인과를 살피라는 말입니다. 보왕삼례론에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을 좋은 약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병은 단지 죽음을 알리는 소식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취하라는 경고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되 크고 작은 병을 통해 주변과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2. 집단이라는 굴레를 조심하라. 유독 한국인들은 혼자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인지 집단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넓고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외롭다는 감정과 잘 지내야 합니다. 젊어서는 또래 집단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많은 오해와 배신, 서운함과 기대의 회오리를 지나고 보니 이제 친하게 지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40쯤부터 부쩍 느낀 깨달음은 바깥의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때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공들여 보내야 할 시간은 나와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당장 시간을 내어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보세요. 사소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3. 감정 흡혈귀를 조심하라. 50 정도 되면 부와 권력, 명예 등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조종 능력이 매우 뛰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고 죄책감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일종의 감정 흡혈귀로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가는 죄주가 뛰어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잘못 걸려들면 손쉽게 소나기에 몰아나게 됩니다. 감정 흡혈귀들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며 그 바운더리에 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능합니다. 이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악한 마음을 조심하라. 50이 넘으면 마음이 쉽게 흘러넘쳐 금세 밖으로 드러납니다. 젊어서는 예쁜 얼굴이나 위장된 미소로 가릴 수 있던 것도 처참하게 세상에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50살이 되면 마음 통장을 늘 긍정적이고 풍성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 잔고가 메마르면 세상을 향해 내뿜는 감정이 부정적이고 사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사된 감정들은 고스란히 다시 내게 반사되어 옵니다. 분노, 경멸, 혐오 같은 감정은 누군가 꼴보기 싫은 짓을 했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자기 스스로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5. 50세라는 나이를 조심하라. 야 임마, 내가 내 나이였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 50쯤 되면 젊은이들에게 쉽게 이런 말을 내뱉곤 합니다. 당당하게 소리쳤지만 정작 스스로 내 나이에 저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보게 됩니다. 개인도 얼마든지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미디어를 만들 수 있고 전공을 하지 않은 아마추어도 얼마든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만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정한 분야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전문가가 되어보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보는 것입니다. 평소 공부하고 싶은 주제여도 좋고 실용적인 분야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절대 핸디캡이 될 수 없습니다. 학창시절 의미를 모른 채 공부해야 했던 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분주하게 발버둥치며 살아온들 과연 누가 그걸 기억해 줄까 하는 허무함이 엄습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려 노력한다면 한정된 우리 삶이 남기는 여운은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은은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홍서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하루는 집안의 중요한 손님을 맞기 위해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니 어서 가서 든실한 소를 한 마리 사오너라. 그리고 땔감도 넉넉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젊은 하인이 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대감마님, 당부하신 소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어허라, 그놈 참 든실하게 생겼구나. 어서 서둘러 저 녀석을 잡도록 해라. 백정이 소를 잡기 위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늙은 하인 한 명이 술에 뗄나무를 한가득 싣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당부하신 땔감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짐을 내려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두르거라. 늙은 하인은 땔감을 싣고 온 소를 재빨리 외양간에 넣으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인이 외양간에서 헐레벌떡 뛰쳐나와 홍서봉에게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방금 땔감을 싣고 온 소를 외양간에 메어 놓으려다가만 가로질러 놓은 나무에 찔려 척추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홍서봉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천명이로구나. 이 소를 저 소와 바꾸도록 하라. 결국 땔감을 싣고 온 소는 잔치상 음식으로 올라갔고 도살하려 사왔던 소는 오히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말한 지천명의 뜻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천명이란 나이 50을 가리키는 말로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홍서봉은 천명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2마리 소를 맞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세상사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되는 일도 있고 애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맹자는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 말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살아남지만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사상계 이다나 이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50 이전에 나는 정말로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앞에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서 짖어댔던 것이다. 만약 남들이 짖는 까닭을 물어오면 그저 벙어리처럼 쑥스럽게 웃기나 할 따름이었다. 그의 대표작 분서에서 밝힌 내용으로 삶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암과 신념을 더 견고하게 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타고는 5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허상일 수도 있음을 보았고 자신이 한 마리 개였음을 자각했습니다. 이타고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